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타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 97기 19년도 사업보고서를 다트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업보고서 한번 읽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유한양행에 투자하는 주주가 되었다면 또는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검색을 하십시오.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클릭을 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일명 다트라고 하죠. 다트 DART FSS OR.KR 그러면 회사명 유한양을 클릭하고 검색을 하면 유한양의 사업보고서 19년 12월 사업보고서를 클릭하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표이사는 이정희, 본점 소재지는 동작구 노량진로 74번 길에 있네요. 전화번호, 홈페이지, 작성 책임자 다 나와 있죠. 회사의 개요, 연결 대상, 종속 회사 개황. 유한양행이 어떤 회사들을 품고 있는가, 계열 회사들을 나열을 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유한화학, 유한메디카, MG, 주식회사 MG, 유한건강생활, 유한 USA, 유한 우즈베키스탄, 에드파마, 그리고 홍콩 유한법인, 영어로 돼 있죠. 유한 ANG, 요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법인. 관련된 주요 사업, 대부분 지배관계의 근거에는 과반수 소유, 이 기업의 둘레, 여섯, 여덟, 9개 기업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요 사업 내용도 의약품 판매 또는 의약품 개발, 중국 내 바이오 벤처 투자 및 법인, 의약품 원료 및 기타 정밀 화학 제품과 동물 약품 및 사료의 제조 판매업, 주요 사업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 여기서 이제 주요 제품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아토르바, 코프 시럽. 코프 시럽은 목 안 좋을 때 진료 받으면 코프 시럽 많이 주거든요. 거담 진액제입니다. 그리고 안티프라민, 비콤시. 비콤시 자주 이용해야겠죠. 다른 비타민제나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바에는 유한양의 거 비콤시를 드시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주주니까 이런 제품을 항상 애용을 해야겠죠. 저도 영양제는 비콤시를 먹고 감기 걸리면 유한양의 코프 시럽으로 처방해 주세요. 그리고 코프 시럽 유한양행을 처방하지 않는 내과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에는 유한락스, 락스는 유한락스죠. 이 유한락스는 락스로 청소를 했었을 때 코로나 예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유한젠, 주방 세탁 세제, 세제 살 때도 유한양행 거 활용을 해야겠죠. 수출, 에이즈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항생제 등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임대를 위주로 목적 사업으로 돼 있죠. 화장품은 사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명 쭉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뮨온시아 의약품 개발하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 개발한 회사인데 유한양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의 특급 수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한 USA 코퍼레이션, 우즈베키스탄, 홍콩 법인,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본 보고서 기준일 현재 유한 킴벌리, 그리고 한국 얀센, 유칼릭스는 유한양행이 최대 출자자가 아니므로 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음. 5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최대 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집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유한 킴벌리랑 한국 양세는 약 한 20% 정도씩은 가지고 있다. 거의 대주주죠. 킴벌리랑 한국 얀센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신용 평가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평가일은 16년 2월달, AA- 등급. 대한민국 국채가 AAA거든요. 신용 등급은 최상위급이다. 등급 체계 및 등급 의미도 나오죠. AAA 원리금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데 AA 플러스 AA, AA 마이너스 원리금 지급 능력은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에 있다. 그 다음에 A보다는 높다. A는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아 투자 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유한양행은 AA- 등급이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투자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 정도의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1대 유일한, 2대 유일한, 3대 유일한. 잠깐 구영숙님 유일한 6대까지. 6대 유특한이네요. 그 다음 7대 유일한. 요 세부 사항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얼추 추측했었을 때 구영숙님은 가족, 유특한 가족, 가족들이 이렇게 경영을 했었다. 갑자기 다시 유일한 박사가 다시 또 경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요. 특별한 사항은 연만희 씨가 15대 CEO를 했었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죠. 감사직에서 9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21대 이정희 사장 CEO죠. 현재 2015년부터 유한양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가 5년이에요. 유한양행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CEO 결정을 하고 있다. 근데 보통 CEO들은 유한양행의 내부 인사를 뽑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회사의 특징입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2015년도 바이오니아, 11월 코스온, 제넥신은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PDL1 면역 억제제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 6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다. BSL, 파펩신, 그리고 이번에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한 16년도 4월에 취득한 소렌토 테라피틱스, 그리고 16년 7월에 네오렐륨 테크, 제노시스코, 이면온시아, 칭따오 세브란스 병원 지분 취득,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62년도에 유상증자를 하고 63년도부터 71년도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동안 부상증자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죠. 여기서 주식을 받고 재투자하고 그랬으면 부자 됐겠죠. 72년도와 73년도, 74년도에는 유상증자를 주주배정으로 하게 되고요. 74년도에 다시 무상증자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75년, 76년도에는
무상증자를 하지 못하고 다시 79년도부터 쭉 80년대 한번 빠지고 81년, 82년 한번 빠지고 83년, 84년, 85년 무상증자를 꾸준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시 93년도, 94년도, 95년도 무상증자를 계속해서 하고 되고요. 96년, 99년,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공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말이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살 사람 사라. 그래서 직원한테 뭐 사라고 할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주주들에게 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식 자체를 매수할 수 있게끔 주주들에게 권한을 줬었다. 이런 개념으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무상증자를 하다가 언제 무상증자가 끊기냐? 바로 10년, 11년까지 하다가 12, 13, 14, 15, 16년 5년간 무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무상증자를 해오고 있죠. 왜 5년간 이때 무상증자를 못했냐면 유한양행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시점이었어요. 이때 약가 인하를 국가적으로 시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못했었던 시기다. 이게 5년간 무상증자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위험했지만 지금도 그럴 시기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주식이란 거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약가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헤쳐나온 기업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약회사 중에 매출 1위 기업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주식의 총수가 나와 있고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보통주는 의결 권한이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주는 의결 권한이 없어요.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4,000주, 죄송합니다. 1,400만 주, 우선주는 100만 주 정도. 지금 자기 주식 수 빼고 100만 주 정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주만 해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감소한 주식의 총수, 뭐 발행한 총수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주식 수 110만 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총 발행 주식 1,400만 주에서 1,165만 5,285주가 유통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액면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그래서 550만 주 정도 시중에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거의 약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최근으로 보면은 약 3배에서 5배 사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자기 주식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 소각 자체는 안 해요. 유한양이 소각 자체는 하지 않았어요. 소각을 하면은 굉장히 유통 주식 수도 늘어나고 자본 비율도 높아져 가지고 주가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유통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신탁 계약을 통한 간접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신탁 계약에. 회사가 위험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맡겨 놓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이제 그 잘 살펴보면 다 나오는데 신한은행
신한신탁회사에다가 맡겨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튼 자기 주식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주주를 위한 무상증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회사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배당에 관한 사항도 나오거든요. 배당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가 97기 19년도였고 96기는 그러면 18년도겠죠. 전 정기 95기는 17년도가 되는데 각각 2,000원, 2,000원, 2,000원씩 우선주는 2,050원 정도 2,050원을 배당을 했죠. 주당 현금 배당금은 2,000원씩 준다. 근데 2020년도 때는 5를 나눠서 약 400원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은 2년 전에 뭐 0.9%, 0.9%, 0.8%. 현금 배당 성향은 97기 정도 때, 그러니까 19년도에는 65%. 버는 돈에 이 현금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버는 돈에, 이것도 이제 모르시면 현금 배당 성향을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다. 현금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회사가 버는 돈 순이익에서 65%, 그러니까 유보하는 금액 말고 버는 돈의 65%를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8년도 때는 39%, 95기 17년도 때는 19%. 사실 배당 성향이 이렇게 높으면 사업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안 좋은 악재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 시점에 R&D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나 마찬가지로 이 재무제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R&D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향후 발전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거는 그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을 하면 현금 배당 성향이 65%나 돼. 이거 게다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는데 이제 성장이 끝난 회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할 때 유한양행은 선뜻 자기 포트에 올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유한양행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현금 배당 성향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R&D 비용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기업이면서 안정성도 있으면서 그 안정된 현금 비율을 바탕으로 R&D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개박살이 나도 그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겁니다. 4만원대 아래로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금방 회복을 하더라.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어떤 기업들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보통 변동성을 회복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유한양행은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한 2주 정도 만에 치고 올라요. 물론 소렌토라는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호재가 있었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그것은 안정성 플러스 향후 발전 가능성 플러스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무상증자 그리고 연기금 들어와 있는 현황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배당에 관한 사항은 제가 유한양이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상증자, 현금 배당 그리고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탁해 놓는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거죠. 자, 사업의 개요만 살펴봤는데 20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더 중요한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과 유한양이 가지고 있는 수출 계약 품목,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베링거 하임에게 수출했던 그 상품들, 신약 후보 물질 그런 부분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행